장애를 겪고 있는 당사자조차 쉽게 꺼내기 쉽지 않은 주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와 선행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은 선행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그것이 무슨 오류를 일으키며 해결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와 유익이 없고 의미 없는 자원봉사는 이제 졸업해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달 토대로 준비한 내용이어서 개인적인 소견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대 수명이 높아지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은 선행과 자원봉사를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존재로 만나시고 계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화면에 보고 있는 장면들은 몇 년 전까지 가족, 이웃,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갈등서부터 유쾌한 일들까지 다루는 드라마들이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늘 갈등하면서도 살아가는 것이 사람 사는 맛이라고 살만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저께, 어제까지 사는 게 게맛살이라고. 전쟁과 가난을 겪었던 1세대는 자기 자식만큼은 공생, 고생 안 시키려고 자녀가 시행착오를 겪고도 무조건 밀어주고 지지해줬던 세대라면 부모님의 믿음 속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싸운 노하우로 평범한 일상을 누리게 된 2세대가 지금의 중년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화면은 유명한 오징어 게임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 세대가 부모의 각별한 믿음 속에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 세대였다면 실패라는 경험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은 나중에 너가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쏙 빼고 성공의 지름길만 알려주고 배우게 하는 3세대. 그리고 배울 수밖에 없는 3세대가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일상과 매스컴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니고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라고. 점점 과학 기술과 의학이 발전하는데 일상이 편해질수록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큰 조직에서 작은 조직으로 이동할수록 사람 관계가 쉬울 줄 알았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뭘까요? 열린 사고와 다양성에 예민한 3세대가 1세대와 2세대가 경험하지 못하는 사항들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실패는 몰라가 되고 시행착오 할 시간이 아깝다라고 설계해준 그대로 살라고 설계준 대로 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행착오를 할 수 없는 시행착오가 없는 일상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다음 국가들과 다르게 목표 지향적, 조직적,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한국 문화 속에서 획일적이고 반복된 일상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감사의 조건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과거에는 가정 내에서 친구와 지인들 통해서 발효자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았다면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임금이나 가족 내에서 어른에게서 축복을 받았던 시대는 감사 자체가 자신이 취득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은혜를 잊게 되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할 정도로 윗사람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게 축복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주고받고 하는 선행에서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값이 되었다는 것이 제 포인트입니다.
국가나 기관 관계자들이 봉사활동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 세 가지를 말하면서 개인적 성장과 발달, 자, 지적 성장과 발달, 사회적 성장과 발달을 이야기하면서 선행에 동참해주길 원하는데 선행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몰랐을까요? 지금 보여지는 장면은 호두깎이 인형이라는 미션을 사회적 경제 대표님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요청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가장 소통이 안 되는 분들, 친구,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또 누구 있었죠? SNS. 제일 소통이 안 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친한 사이에. 호두깎이 인형에서 굉장히 친한 사이고. 어, 호두깎이 인형에서 보는 장면처럼 말할 수 없는 상황, 침묵 속에서 손동작으로만 호두깎이 인형처럼 움직여야 됐어야 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불편하다는 느낌을 들었겠죠. 저도 불편했었으니까요. 침묵할 때. 호두깎이는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줬지만, 상대방이 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여 줄지, 그리고 친하다는 이유로 움직여 줄 거다라고, 그리고 생각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거나 같이, 함께 하고자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인의 경조사 일로 축하해 주려고 지방에 다녀올 기회가 생겨서 이동하는 중에 봉사단체에서 봉사자를 만났던 어른을 만나서 같이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그분 또한 중증 장애인을 도왔던 경험과 지금은 거주시설 내에서 케어를 하면서 다른 장애인들을 만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른 장애인들도 이렇게 해주면 했으니까는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행동들, 그리고 말들이 제게는 불편한 존재로,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도와주려고 했고, 그리고 제가 원치 않았는데도 준비를 해 가지고 온 거에 따를 제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바람에 묘한 그런 감정들, 봉사자분은 준비했는데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거절하네? 라는 서운한 감정, 그리고 난처했던 그 표정, 그리고 저는 불편하지만, 그리고 원치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어야 되는 그 불편한 그 감정들이 헤어질 때까지 이어졌는데요. 서로 간에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장애인이 바라보는 눈높이와 비장,
장애인이 바라보는 눈높이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 아가가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어, 아가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부모의 시선도 다릅니다. 그런데 다름을 알면서도 경험했다는 이유로 경험해봐서 경험하고 있다고 교육을 받아서 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원하는 질문을 안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질문을 안 하고 해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대체 뭔데라고 하면서. 저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다름을 인정할 때 나오는 열린 태도와, 그게 뭐 어때서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닫힌 태도는 상대방과 전혀 다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우리 모두는 물려받은 기질과 주위 환경에서 형성된 사고방식,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터득한 태도들은 타인을 원하는 방식대로 바꿀 수는 없고 우리 태도도 쉽게 바꿀 수는 없어도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보시면 성경이 말씀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명령된 수동적 명령했으니까 우리들은 행해야 되는 그 수동적인 의미 감사하라는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택시 운전하는 그리고 택시를 타는 어,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강의하다 말고 교육생분들과 택시 타는 가상 미션을 진행해 보곤 하는데, 교육생 반은 운전사 역할을 맡고, 교육생 반은 승객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도록 침묵하게끔 마스크를 씌웠고요. 그리고 승객 사람에게는 눈을 가렸습니다. 안내를 하게끔 했죠. 택시 운전사 도움 없이는 승객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서로 간에 대화가 없었던, 그러니까 저희가 택시를 타면 어느 목적지까지 되어달라 하는데, 그리고 택시 운전사분도 어느 목적지까지 되어다 드릴까요?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과정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맡았던 교육생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승객이 된 교육생이 이동하다가 다칠까 봐서 불안불안하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답답한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또 승객은 승객대로 보이지는 않으니 보이지는 않고 말할 수도 없고 전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손 감각으로만 의존해야 되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이라는 그 공포감을 느꼈다라는 피드백이 왔습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의 일상과 닮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베디우스의 띠를 보시면 서로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띠가 풀렸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경험한 바대로 상황이 바라보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은 어려워도 상대방이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림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 이유는 생성형 AI에게는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AI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치 않는지 관찰도 않은 채 원하지 않는 질문을 할 때가 많은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관찰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도 받을 수도 능동적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일상이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함은 타인이 제공하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스스로 획득하는 시대라는 점이죠. 우리가 홀로 설 수 있을 때 남을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서로 간에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때 협업이 일어나고 그 협업 속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자기 개발을 지지를 받으면서 응원을 받으면서 격려를 받으면서 해나갔지 않을까 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감사의 조건은 자존감, 안정감, 자기 개발이라는 그 세 항목 중이 성립이 돼야 감사의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능동적 범사에 감사하라는 삶이 될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